일본과 한국을 한 번에 여행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밥을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따라했던 행동? 하지만 한국 식당에 와서는 무심코 일본에서처럼 행동하려다가 잠깐 멈칫하며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이 질문. 왜 한국에서는 아무도 밥그릇을 들지 않나요? 이거 예의에 어긋나는 건가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한국 밥상에 대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이거예요.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조선시대 유교 질서의 영향을 받아 밥그릇과 국그릇을 하늘과 땅에 비유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기록에 등장합니다. 밥그릇은 땅처럼 정지된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거죠. 다수의 한국 문화 및 민속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밥그릇을 손에 드는 행위는 음식을 천하게 대하거나 허겁지겁 먹는다는 인상을 줘서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손님들을 만나보면 이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납득하시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식사 문화가 예의나 상식으로 굳어진 것이 더 커요. 먼저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예의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일본인 손님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릇을 들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자세가 더 단정해 보여요. 일본의 밥그릇은 가볍고 손에 쥐기 쉽고 입 가까이 가져가기 알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멈칫하는 지점이 바로 식사 예절이죠. 한국 식당에서는 아무도 밥그릇을 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본인 손님들은 이렇게 묻곤 하죠. 왜 아무도 밥그릇을 안 들어요? 일본 기준에서는 그릇을 테이블에 둔 채 고개를 숙여 먹는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비하해서는 개밥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풀어 설명합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식탁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가까워요.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식탁과도 같이 비교해 볼게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릇이나 접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입과 음식 사이의 거리를 누가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유럽을 떠올려 보세요. 접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프와 포크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죠. 고기를 썰고 한 입 크기로 나누고 포크로 들어 올립니다. 유럽 식탁에서는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도구가 그 거리를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그릇이 가볍고 손에 들기 쉬워서 밥그릇을 입 가까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릇이 입 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리가 줄어듭니다. 중국은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음식은 식탁 가운데에 놓이고 젓가락이 길고 회전식 테이블도 흔하죠. 이 경우에는 음식이 사람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식탁에서는 그릇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음식도 개인 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모든 걸 해결하지도 않죠. 그래서 한국 식탁에서는 사람의 몸이 입과 음식 사이의 마지막 거리를 조정합니다. 상체를 조금 기울이고 숟가락을 더 뻗고 입이 음식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한국에서는 식기를 움직이지 않는 게 예의라는 뜻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식기를 움직이지 말라는 규칙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밥그릇을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밥그릇은 늘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릇은 무겁고 뜨거웠고 숟가락으로 먹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밥그릇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자세가 가장 편한 방식이 되었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모습이 오래 유지되면 사람들은 그걸 예의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식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예의라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그 기본이 예절처럼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무례하다기보다는 좀 낯설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건 규칙의 문제라기보단 오래된 생활 방식의 기억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국 밥그릇을 떠올려 볼까요? 중국의 식기는 도자기, 일본은 도자기나 칠기로 만들어 비교적 가벼워서 손에 들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온에 유리한 무거운 놋새 그릇을 주로 사용했죠. 전통적인 놋그릇은 무겁고 뜨겁고 손에 오래 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놋새 그릇은 애초에 들고 먹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는 습관이 정착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일본인 손님 중에 밥그릇 들려다 아 뜨거워요 하고 바로 내려놓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순간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이해하죠. 아, 이건 들고 먹게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구나. 문화는 이렇게 물건의 형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숟가락이에요. 한국에서는 밥, 국, 찌개를 모두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굳이 그릇을 들어 밥 가까이에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반면 일본에서는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먹기 때문에 그릇을 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예절의 우열이 아니라 식사 방식의 구조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지 않습니다. 무례해서도 아니고 규칙이 엄격해서도 아닙니다.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도구가 그렇게 발달했고 몸이 그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알고 나면 한국의 밥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이드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일상입니다.